씨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더래요. 그건 바로 성생활입니다. 그 소리 있잖아요. 여자와 남자의 어떤 그런 소리. 저녁 11시쯤 똥 소리하고 함께 유리창이 이제 깨지고 이제 불이 납니다. 집 안에는 부인하고 애들이 있다. 나만 살면 뭐하냐. 그리고 막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꿈으로 잘 와요. 예를 들어 아버지 꿈에 어머니가 안졸처럼 보여지는 꿈을 이제 꾼다든지 예지몽처럼, 혹은 되게 여러 꿈이 있는데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채널 운영 중인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재호 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벽사신당 천문사제 혜령입니다. 요즘 근황이 어떠십니까, 형사님? 그냥 날씨가 더워서 내부에 주로 있습니다. 많이 더우실 것 같아요. 예, 많이 덥습니다. 네. 그 쇠질은 계속 하십니까? 예, 운동은 계속. 그 에어컨 틀어주고요. 예, 낮에만. 그 근황이 끝인가요? 예. 예. 자, 오늘 혜령님은 오늘 의상이 되게 멋진데 특별히 이렇게 입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좀 무당처럼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 전에는 무당이 아니었는데. 너무 그냥 좀 평범한 사람처럼 보여서 네네. 오늘은 좀 무당처럼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입고 나왔고, 이거는 제가 평상시에 이제 네. 손님들 맞이할 때나 아니면 활동할 때 입는 옷이에요. 어떤 활동 하시죠? 외부로 이제 나가거나 무당으로서 출장 다니잖아요. 고사를 지내러 다니거나 이제 손님을 만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검은색 무복은 처음 봤거든요, 실제로. 아, 그래요? 되게 멋지네요. 제가 평상시에 좀 즐겨 입는 스타일입니다. 시원할 것 같아요. 시원해요. 자, 저희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 정말 축하할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저희 시선 너머 채널에 PPL이 들어왔습니다. 와! 자, 저희 소중한 광고주가 누구시냐? 바로 서프샤크 VPN인데요.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프로모션이더라고요. 특히 시선 너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혜택까지 준비했다고 하니까 한번 끝까지 잘 들어봐 주세요. 자, VPN이 뭐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기기가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이든 뭐 태블릿이든 그런 것들이 그 기기의 실제 위치를 원하는 위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혹은 해외 여행을 나갔을 때 접근이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서프샤크 VPN을 사용해서 내 위치를 다른 나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되겠네요. 되겠죠. 네, 컨텐츠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서프샤크 VPN은 전 세계 100개국에 무려 3,200개 이상의 서버를 가지고 있어서 선택지가 많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서프샤크 VPN이 특히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보안이에요. 요즘 그 해킹 사건이 되게 많잖아요. 이 서프샤크 VPN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위험한 광고나 트래킹을 완전히 차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성 소프트웨어나 피싱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좋죠. 정말 좋네요. 제가 아까 서프샤크 VPN 쪽에서 저희 시선 너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혜택을 준비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오늘 컨텐츠 재밌게 봐주시고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surfshark.com/gagebeyond 혹은 결제하실 때 코드에 gagebeyond를 입력하시면 추가 4개월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꼭 이 시선 너머의 특별 혜택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꿀팁 몇 개를 알려드리자면 이 서프샤크는 처음 30일 동안 100% 환불 보장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뭘까요? 자, 바로 여러분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해외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을 한국에서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 꿀팁이죠? 이해했어요. Yes. 이해했어요. Thank you. 제가 그 일본에 해외에 이제 많이 기도를 다니는데 네네네. 일본도 많이 다녀요.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컨텐츠 이러한 것들이 해외에서는 많이 막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쵸. 네, 그럴 때마다 이제 현지인분들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 번거로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았으니까 이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죠. 결제하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곧 결제를 하려고 합니다. 도전! 자, 이렇게 편리한 서프샤크 VPN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도 으스스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밤을 오싹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괴담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고시원에 살아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고시원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B씨는 지난해 개인 사정으로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경기도 어느 지역에 외국인이 많은 동네였는데 같은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 중에 70%가 외국인이었대요.
그러니까 한국이지만 한국인을 볼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대요. 그리고 그 중에 드물게도 이 B 씨의 옆방에 한국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어째 이 사람이 얼굴도 뭔가 피곤해 보이고 뭔가 비틀비틀 좀 이상해 보이긴 했지만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대요. 어쨌거나 외국인 천지인 이곳에서 한국말을 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이니까 오며 가며 그렇게 인사도 하고 했고요. 하지만 그 남자가 들어오고 3개월 후에 슬슬 옆방의 남자, 지금부터 C라고 부를게요. 이 C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더래요. 일단 첫째로 나이가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보이더래요. 그 근처에 있는 일당직 용역 일 있잖아요. 그런 데를 나가고 그 일이 없을 때면 그냥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요. 뭐 이까진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돈 벌어서 그렇게 먹고 살겠다는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이 C가 거의 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 B 씨는 거기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C랑 오며 가며 부딪힐 일이 많았던 거죠. 근데 그때마다 정말 고역이었대요. 냄새요? 네. 그 냄새도 냄새인데 외관이 그랬대요. 혼자 사는 남자가 뭐 눈곱이 낀다든지 머리가 떡이 진다든지 그런 건 뭐 어쩌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입술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꺼림치겠어요. 왜냐면 사람이 피곤하고 건조하다 보면 입술이 부르트거나 허물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허물이 있잖아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 크기가 손가락 반마디만한 거예요. 그게 막 여러 개 막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그걸 보는데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C의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성생활입니다. 여느 고시원이 그렇듯이 이 B 씨가 살던 고시원도 1인 1실이 기본 원칙이었대요. 근데 C는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여자를 들이더랍니다. 이 낡아서 방음도 안 되는 건물에 그 소리 있잖아요. 벽 넘어서 들려오는 소리. 여자와 남자의 어떤 그런 소리. 그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데 정말 고통스러웠대요. 그 심할 때는 옆방뿐만 아니라 그 복도까지 쩌렁쩌렁 울리더라는 거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죠. 성인이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용시설이잖아요. 그 소리도 소리인데 음담패설이라고 하죠. 그 내용이 좀 그래요. 일부러 귀를 벽에 대고 듣진 않았는데 여자가 항상 오면 명령조로 딱딱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러면 이 C는 짧은 대답을 하고 이런 흐름으로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죠.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그 관심도 없는 남의 사생활을 그렇게 듣는다는 게 정말 그렇잖아요. 그리고 C는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는 날이면 항상 술을 마셨대요. 근데 그 술버릇이 좀 이상했대요. 정확히 말하자면 C의 술버릇이 아니라 C의 여자친구 술버릇이었어요. 그 B가 일을 하다가 담배를 태우러 복도로 나가면 C는 항상 술에 취해서 그 방문 앞에서 절절 매고 있더래요. 두 손을 막 비비면서 제발 좀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막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무슨 플레이라고 하나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모습도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기가 뭐 고시원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경찰을 부를 판이었어요. 이 B 씨는 소심하고 좀 내성적이라서 그냥 참아 넘겼다고 해요. 근데 같은 층에 다른 방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나 봐요. 결국 C는 고시원 주인에게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돼요. 뭐 당연하겠지만 C는 그 소리를 듣고 엄청나게 화가 난 것 같아 보였어요. 어떨 때는 복도에 나와서 뭔가를 중얼중얼거리기도 하고 B 씨를 복도에서 마주치면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래요. 아니 내가 그렇게 소란을 피운 건 미안한데 이게 사람을 내쫓을 일이냐 막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정말 특이한 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학부모들이 선생님들한테 어릴 때 약간 우리 애기 아빠가 화났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할 경우가 있잖아요. 꼭 그런 말투로 이렇게 되면 우리 여자친구가 화를 낼 거다 또는 내가 이렇게 여기를 떠나더라도 여자친구가 여기를 찾아올 거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에 아주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복도 천장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복도 천장이 손이 닿을 만한 높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처에 뭐 지지해서 올라갈 만한 곳도 없었고 이 C의 키가 평균 이하였기 때문에 점프를 해도 닿을 높이가 절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위치가요 항상 C가 서 있던 위치였어요. 이걸 대체 어떻게 부순 거지 생각을 했죠. 이게 딱 봐도 아시겠지만 주변을 좀 치웠다고 쳐도 이 사람 손으로 뚫을 만한 크기의 구멍이 아니에요. 다행히 C는 뭐 더 이상 일을 저지르진 않고 한 일주일쯤 지나서 고시원을 떠나게 됐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남긴 자체가 그리 깨끗하진 않겠죠. 자기 몸도 제대로 안 씻던 사람인데 오죽하겠어요. 근데 고시원 주인이 기아 많은 소리를 듣고 나가봤더니 그 옆방의 상태가 생각보다 너무 처참하더래요. 자, 지금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자기 물건을 저렇게 잔뜩 버리고 간 건 뭐 그렇다 쳐요. 100번 양보해서. 근데 이쪽에 보시면 하얀 가루 보이세요?
이 하얀 가루가 가득해요. 이게 가루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굵은데 이 모래 같은 덩어리가 방이 그득그득한 거죠. 그뿐 아니라 다음 사진 보시면 이 화장실이 정말 난리가 아니에요. 대체 여기서 씻기는 한 건지 이 정작 배수구 쪽은 깨끗한데 그 주변이 엄청 지금 더럽잖아요. 아니 고작 4개월을 썼는데 이렇게 더럽게 쓸 수가 있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에 B씨는 고시원 주인으로부터 아주 이상한 소리를 듣게 돼요. 혹시 그 C라는 사람 여자친구를 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했더니 C는 여자친구를 데려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 말로는 정문, 후문, 그리고 엘리베이터, 계단 거의 모든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전혀 잡힌 게 없다는 거예요. 이 5층이나 되는 건물을 벽을 타고 올라와서 창문을 넘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묻더라는 거죠. 사실 3개월 넘게 그 난장을 피웠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신고가 오죽했겠어요. 하지만 그 건물 CCTV를 볼 수 있었던 주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죠. 아니 아무도 데려온 적이 없는데 무슨 여자친구 어쩌고 하는 소리를 하니까 그 뒤로 C가 다시 찾아오진 않았는데 B는 채 2주도 되기 전에 그 고시원을 떠나게 되었대요. 왜냐하면 그때 그 C가 한 말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 말이 정말 소름 끼치더래요. 너무 무섭더래요. C가 조현병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뭐에 C인 건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 여자의 목소리는 실존했잖아요. 이 증인이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대화 소리가 들렸으니까 영상이나 방송도 아니고요.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그 짓거리를 하고 C를 항상 밖에 세워뒀던 그 여자. 그 여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혹시 아까 복도 천장을 부쉈던 것도 그 C가 아니라 여자친구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C가 다중인격체 아닐까요, 그러면? 근데 그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남자 목소리 냈다가 여자 목소리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야, 응? 이렇게. 그런 식으로. 천장 같은 경우에는 대걸레 그런 걸로 이제 부술 수 있으니까. 그 와, 생각을 하긴 했는데. 역시 과학적입니다. 혜령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 C가 혹시 빙의가 된 걸까요? 일단 여기 말씀 주신 거에서 네. 기본적으로 씻지 않는다. 그리고 방이 무척 더럽다 네. 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빙의자분들이 씻지 않고 인식이 없어져요. 내가 씻는지 안 씻는지에 대해서 이 방이 더러운지 안 더러워진지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빙의의 시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신 것만 보면 거의 귀접이에요. 귀접. 네. 귀접과 가깝다, 양상이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여자친구의 존재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내부에 있는 거죠. 고시원 내부예요. 고시원 내부에 있는 거죠. 그럼 지방령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지방령이 귀접의 형태로 들어올 수 있다. 그 남자분이 기본적으로 기문이 좀 열려 있으셨던 분이거나 혹은 빙의가 다른 쪽에서 이제 있었지만 그 문이 열리면서 타이밍이 맞았던 거죠. 방에 들어오는 계기로 인해서 그 여자와 뭔가 귀접이 있었을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 그럴 경우에 이 C는 고시원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그 귀접한 귀신이 C를 따라 같이 떠났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그 호실에 지방령으로 남아있을까요? 이럴 때는 네. 거의 같이 떠났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면 이미 몸이 뚫렸잖아요. 네. 빙의로서 혈이 뚫려고 귀신의 그 집이 만들어졌을 건데 당연히 그 몸 안에 귀신의 집이 형성되어서 같이 떠났을 확률이 크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어도 네. 똑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네요. 그럼 고시원 주인 입장에서는 혹을 땡 기분. 좋은 거네요. 고시원이 가장 안전한 곳인데 그럼. 그쵸. 귀신이 이제는. 없는? 그 방이 아주 신성한 방이. 근데 기운은 남을 수 있어요. 귀신 자체는 떠날 수 있지만 귀신이 있었던 기운은 그 자리에 남을 수 있다. 그럼 다른 귀신을 불러들일 수도 있다. 근데 이미 그 공간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이 된 거죠. 네. 귀신이 갔으면 비가 괜히 따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했잖아요. 여자친구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그 여자친구가 아니라 빙의된 그 C가 다시 찾아와서 이상한 일을 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한 그 하얀 가루를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 형사님과 혜령님은 의견이 어떠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혜령님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하얀 가루라고 했을 때 이제 잿가루라든지 네. 흙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전혀 감을 못 잡겠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죠? 네. 뼈가루나 그런 것도 아닐 테고. 네. 자, 그럼 형사님 보시기에는 가루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촌농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촌농.
촌농.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예. 플레이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역할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변태적인. 와, 대박. 막 촌농 떨어뜨리면서 막. 네. 네. 초를 키고 막 기도를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 촌농 비슷한 아, 거 그러고 같아요. 보니까 이 그렇죠. 지금 조각들이 예. 약간 초가 흘러내려서 진짜 그 옆부분이 떨어진 그런 모습 같기도 하네요. 반투명하고 예. 과학수사대 출신이라고 하셔도 되고. 기본 뭐 경찰관들 다 기본 하니까요. 아, 진짜입니까? 멋있다. 야, 역시 본업 하실 때가 멋있습니다. 역시 우리 차돌 형사님. 예,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4살짜리 아이 포함한 가족 4명이 이제 사망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데 시기는 2005년 8월 18일 굉장히 더웠을 때예요. 그때 대전에 보면 문화동이라고 있습니다. 대전 중구 문화동의 주택가에서 저녁 11시쯤 뻥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이제 깨지고 이제 불이 납니다. 그 집에는 30대 젊은 부부하고 아이들 3명 이렇게 5식구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 살던 남편 장 씨는 그때 밤 11시에 퇴근해서 막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불이 난 거죠. 그래서 밖에서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제 자기 들어가겠다. 애들이 있다. 구해야 된다. 이웃 주민들이 이제 막 말렸죠. 못 들어가게. 그래서 장 씨는 집 안에는 부인하고 애들이 있다. 나만 살면 뭐하냐. 그리고 막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집은 다 전소됐고 그 집이 오래된 목조 주택이었어요. 그래서 다 전소되고 거기 안에 있던 장 씨의 아내 34살 김 씨 그리고 아이들 3명 있었습니다. 10살, 8살, 4살 이 세 아이 포함해서 모두 4명이 이제 사망을 합니다. 아휴. 근데 그날은 이제 비가 왔고 장 씨에 따르면 그 집이 목조 주택이었고 오래됐기 때문에 자주 물이 새고 그리고 이제 누전도 잘 됐다고 해요. 그래서 장 씨는 이게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아닐까라는 이제 의견을 경찰에 제시를 하고 경찰도 이런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때 당시 8월 18일이었으면 엄청 덥잖아요. 그렇죠. 더운데 이 집이 폭발했다는 것은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안에 가연성 물건, 가스나 휘발유나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밀폐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열려 있으면 폭발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장 씨 집에는 에어컨이 없었어요. 20년 전이니까 그때 에어컨이 없는 집이 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보면 이상하잖아요. 8월 아주 더울 때 문을 다 닫고 에어컨도 켜지 않고 선풍기만 킬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게 일단 의심스러웠고 그리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난당한 물건도 없었고 그래서 당시 대전 국과수에서는 이게 전기로 인한 화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시신들을 한번 부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이 났고 국과수에서 부검을 해보니까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났어요. 아내와 첫째, 둘째는 몸에서 청산염, 청산가리라고 하는 그게 발견이 됐고 막내는 청산가리는 아니고 질식사. 목에 졸려서 죽은 것 같다라는 이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저희 과학수사대에서 일반적으로 감식을 해보면 일반적인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검을 해보면 시신 안에 숨쉬는 기도하고 그리고 폐에 그을음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 게 이제 불이 나서 그 연기를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 사건에서는 4가족 모두 전혀 그림이 없었어요. 그림이 없었고 입고 있던 옷에서 신나라고 하죠. 신너. 그런 가연성 물질이 발견이 됐습니다. 객관적인 이 상황만 보면 누군가 이 일가족을 죽이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방화를 한 거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고 도난 당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누구였을까요? 남편이죠. 남편이죠. 그래서 경찰이 남편 장 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조사를 합니다. 남편 장 씨는 2002년부터 약 3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충청도에서 이제 요식업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손해를 보고 그 당시에는 대전에서 이제 음식 배달을 하면서 월급이 한 100만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도 한 10년 정도 됐는데 부인하고 뭐 그렇게 크게 뭐 나쁘지 않았다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제 장 씨의 컴퓨터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이제 다 핸드폰을 쓰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폰 쓰는데 그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이 보급이 안 될 때라서 주로 이제 저희 인터넷 할 때 컴퓨터를 많이 사용했어요. 장 씨 기록을 보니까 죽음, 마취제, 수면제, 청부살인 그런 게 검색이 됐고 그 당시에 또 잠깐 이제 좀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이트가 있었어요. 같이 이제 모여서 이제 자하고 그런 게 좀 그때 되게 좀 많이 났었거든요. 동반. 예, 그 동반자. 근데 그때
사이트에 장 씨가 글을 올린 게 청산가리를 구매하고 싶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일단은 장 씨가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살해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뭘 볼까요? 뭐 빚을 졌다거나 또는 그쵸. 뭐 보험을 보험이 또 가장 크잖아요. 네. 그래서 보험을 조사해 보니까 장 씨가 아내 명의로 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3억 원을 주는 보험을 2개나 들었어요. 네. 총 6억 원이었고, 근데 그 보험료가 한 달에 한 28만 원 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드네요.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장 씨의 월급이 그때 1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자기 월급의 30% 정도를 보험으로 낸다는 거는 뭔가 이제 좀 꿍꿍이가 있어 보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30만 원을 낸 걸 이제 발견을 하고, 또 사건 발생 전에는 장 씨가 인터넷에 검색을 한 게 날씨를 검색을 많이 했어요. 비 오는 날을 본 것 같아요. 본인이 계속 주장한 게 이 집은 오래된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누전을 위해서 화재 위험성이 크다라는 거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계속 검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이 또 수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검색을 많이 보고, 또 하나는 이제 휴대폰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물론 스마트폰은 아니었지만 누군가하고 통화했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장 씨가 통화를 많이 한 사람을 보니까 어떤 여성이었어요. 경찰이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그 여성은 2000년도 당시에 장 씨가 매형의 이제 슈퍼마켓에서 잠시 일을 했었어요. 네. 그때 알게 된 여성인데 이혼을 했던 여성이고, 그때 장 씨와 약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여성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 씨가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장 씨는 이제 기존에 있던 자기 부인 그리고 아들 셋을 이제 죽이고, 그 보험금을 가지고 예전에 내연녀였던 어떤 여성과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경찰이 장 씨를 이제 신문을 하는데 이런 많은 이제 증거들을 딱 들이매니까 결국에는 장 씨가 자백을 합니다. 장 씨의 진술에 따르면 장 씨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이트에서 결국엔 구매합니다. 청산가리를. 네. 근데 청산가리 치사량이 보통 성인 남성 기준으로 50에서 100mg. 미리그램요? 미리그램이니까 0.1g이죠. 0.1g만 섭취를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산가리는 사실 일반 사람들이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누군가 빼돌린 물건을 비합법적으로 파는 거죠. 그걸 구매를 해서 부인과 애들을 죽일 날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비가 오는 날 8월 18일을 D-Day로 삼고 이제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아침마다 몸에 좋은 약수를 떠서 아이들하고 같이 나눠 먹는데요. 근데 이제 장 씨는 가족을 죽이려고 8월 18일 오전에 물통에 청산가리를 탑니다. 부인이 애들하고 물을 나눠 먹으니까 본인이 나가요. 부인과 자식들이 물을 먹고 쓰러지니까 본인은 집을 잠시 나갑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요. 와보니까 부인과 첫째, 둘째는 벌써 이미 숨진 상태고 막내는 죽지 않았어요. 물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막내를 목을 졸라 죽입니다. 자기 자식 4살밖에 안 된 자식을 목을 졸라 죽이고, 더 끔찍한 거는, 진짜 끔찍한 거는 자기가 집에 방화를 할 건데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부인 옆에 4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부인이 안고 있는 것처럼 꾸며요. 아유. 그래서 불이 나면 이제 시신이 이렇게 오그라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장하는 거죠. 엄마가 애를 끝까지 살리려고 했던 그런 거를 가장을 해서 이렇게 꾸미고, 그리고 또 태연하게 출근을 합니다. 멀쩡하게 출근해서 일을 하고 점심에 잠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신을 확인하고 죽은 아내의 전화를 이용해서 전화 기록을 남깁니다. 이유가 있죠. 아내가 그때 당시에 살아있다는 것처럼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태연이 자기가 입고 갔던 안경까지 챙겨서 다시 또 나갑니다. 저녁 8시 20분경 다시 집에 와서 준비했던 신나를 작업을 하는 거죠. 시신 위에 뿌리고 바닥에도 뿌리고 세탁물에도 뿌려서 이제 불을 갑자기 터지지 않게 자기가 그걸 짜는 거죠. 불을 붙이고 본인은 이제 PC방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변 PC방 가서 이 불이 번지길 기다리면서 PC방에서 또 게임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아주 나쁜, 악마네요. 예, 나쁜 아주 진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사형이 아니라. 너무 실망스러운데, 근데 결국에는 2심에서 사형받고, 물론 집행은 안 되지만 요즘에 대법원에서 이제 사형을 확정을 받습니다. 근데 좀 우연의 일치인데 장 씨의 이름이 장기수입니다. 장기수요? 예. 장기 복역? 그래서 지금 영원한 장기수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다 죽이고 자기만 살겠다는 거잖아요. 쓰레기요. 이런 거 보면 같은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진짜 제가 시선넘어 하면서 제가 이제 잊고 있던 사건들을 다시 보면서 네. 많은 걸 느낍니다. 인생 공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죽음의 징조에 대한 질문 조각 모음으로 혜령님을 모시고 한번 질문들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혜령님, 사람이 죽기 전에 보이는 어떤 전조 증상들이 있을까요? 있죠. 의학적으로 말고. 의학적으로 네네. 말고 이제 영적으로 네.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어느 집이 너무 잘 조상님들을 좀 잘 우대했던 집안이라고 하면은 꿈으로 잘 와요. 예를 들어 아버지 꿈에 어머니가 안졸처럼 보여지는 꿈을 이제 꾼다든지 예지몽처럼 혹은 되게 여러 꿈이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게 버스가 그러니까 막 신나서 가는 버스가 아니라 좀 기분이 축축하고 처지는 그런 꿈을 꾸고 간다든지 혹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키우는 강아지 혹은 뭐 고양이, 소 옛날에 가축도 많이 키웠잖아요. 네.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너무 나랑 교감도 잘 되고 했던 아이들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나를 보고 적대시하고 나를 해치려고 그러고 공격하려고 그러고 그러한 경우에는 뒤에 있는 사자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릴 건 향냄새가 그렇게는 안 돼요. 향냄새를 맡는데요.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요? 현실에서 실제로 향냄새가 나요, 향냄새를 많이 맡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드리고 혹은 반대로 신을 좀 위해야 되는 분들도 향냄새를 맡기는 해요. 근데 꼭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집은 좀 신을 우대해야 되는 집안이다 이럴 때는 향냄새를 맡기도 하고요.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꿈에서 머리에 흰색 꽃을 단다든지 이제 네. 검은색 꽃을 달아가지고 장식을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도 그러한 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분들께서 정말 이제 좀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은 조상님들을 많이 봐요. 저기서 아버지가 나를 부른다, 얘기를 한다. 대화를 하고 있는데 누구랑 대화하는지도 모르는데 아버지랑 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실제로 손님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세요. 그럼 그분은 얼마 뒤에 돌아가신 그쵸, 건가요? 이제 가까워지고 아유, 그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조상이 찾아오면 되게 그분이 잘 살았다는 증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런 경우겠네요. 네, 오히려 좋죠. 편안하게 갈 수 있으니까. 가까운 사람이랑. 그쵸. 그러면 이렇게 조상이 찾아와서 같이 가자 뭐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근데 뭐 망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럴 땐 왜 말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준비를 해라라는 좀 안심을 시키기 위한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반대로 나랑 가자 말고 넌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러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지켜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천수를 누리지 못했는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사람이. 왜냐면 천살지살이라는 게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살, 땅에서 내리는 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살들은 사실 피해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분들은. 그러니까 갑자기 급살로 막 돌아가시거나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천수가 아닐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게 이제 위험을 알려주려고 넌 아직 때가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넌 아직 때가 아닌데 왜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그렇게 알려줍니까? 넌 아직 때가 아닌데. 잘못 배달온 거 아니에요? 옆집에 왔다가 온 김에. 어휴, 넌 아직 아니야. 미안해. 옆집이야. 조상님이 후손한테 이제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베풀어주는 거죠. 베풀어주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저승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이는 없지만 그렇게라도 좀 후손을 지키고자 하는 조상님들의 마음.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그 동물들이 개들이 착한 개가 갑자기 주인 보고 짖는 게 이제 뒤에 사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개들이 개장수를 무서워하는 거 아시죠? 그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약간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미 개장수가 개를 많이 잡았을 거 아니에요. 예, 축생을 많이 뒤에 그게 하고. 있나요? 네, 그쵸. 그 축생에 뭔가 기운이 있기 기운이 때문에 있기 때문에. 강아지들은 먼저 알아요. 그런 네, 진짜 영을 보는 신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니까. 아무리 사나운 개도 개장수가 딱 가면 싹 숨어요. 숨더라고요. 짠하네요, 뭔가. 타고난 그러한 기운들도 기운을 있을 느끼는 거고, 거죠. 네, 기운을 느끼기 때문에 강아지들은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지진이 난다거나 해일이 난다거나 그쵸. 그럴 때도 이제 동물들이 동물들이 먼저 직감으로 알아요. 네, 맞아요. 알잖아요. 네. 그러한 경우인 거죠. 신기하네요. 그 감을 느낀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인데 자손들이 돌아가신 분의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그 영혼은 괴롭게 굶으면서 구천을 떠돈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나요? 네, 그렇죠. 아휴. 사람이 죽으면은 혼은 뜨고 정이라는 게 남는데 그 정에서는 또 백과 기가 분리가 돼요. 정이 뭐죠? 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깨끗한 영혼으로 우리 올라간다고 네. 하고 이제 살면서 가져왔던 기운들, 감정들 그런 게 있을 거죠. 그게 웅집해 놓은 거를 정이라고 하고 그 안에서 또 백과 기가 나뉘어요. 네. 백은 깨끗한 거고 쉽게 해서 기는 조금 그 기운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나눠질 때 제사를 한 3년 정도는 제대로
제대로 좀 탈상까지는 지내줘야 이 기가 완전히 좋은 곳으로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당연히 이 기는 뭔가 이게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죽기 직전에 딱 느꼈던 감정. 네. 그게 뭐 누군가가 너무 보고 싶은데 그거를 못 보고 갔을 때 한, 누군가를 너무 원망했을 때 가졌던 그 한을 가지고 돌아가시면은 그 기가 되게 안 좋게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주면서 그 넋을 좀 달래는 거거든요. 가시는 길에 편안하게 좀 배부르게 가셔라. 근데 그 기라는 것 자체가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자가 내려서 이게 모시고 가잖아요. 네. 그래서 사자상하고 같이 차리는 이유가 사자님하고 가면서 조금 편안하게 가시라고. 사자님을 잘 우대하면은 편안하게 조상님들도 가거든요. 네. 사자님을 편안하게 우대를 해줬으니까 사자님 업고 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진짜 험하게 모시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는 길, 그 문길마다 편안하게 좀 뭐 노잣돈도 같이 올리고 편하게 뭐도 사드시고 가라 이러면서 그런 의미로 좀 제사는 탈상까지는 잘 지내주시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말 그대로 좀 배가 쫄쫄 굶는다든지 안 우대한 집들은 보면은 딱 들어오면 알아요. 배가 진짜 고파요. 이 집은 왜 이렇게 안 우대하냐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배 고르신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요. 무당으로서 느껴지니까 그거를 또 입 밖으로 내뱉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제사라는 개념이 단순히 뭐 식사의 개념이 아니라 위함과 그런 개념이겠네요. 그렇죠. 옛날에는 4대까지 모셨어요. 4대까지는 모셨다고 해요. 4대 봉사 이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래서 고조까지는 잘 우대해야지 그 기가 제대로 소멸되는 거는 100년이에요. 그래서 고조까지 잡는 거예요. 네. 그거를 잘 우대를 해라. 그래야지 후손들이 편안해진다. 동기가뭉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당의 입장으로서는 네. 좀 탈상까지만이라도 제대로 지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크거든요. 옛날에는 왕이 돌아가셨어도 3년까지는 제대로 차리기도 하고 부모 상이 있었을 때는 자손들이 대기를 3년 동안 안 벗었다 네. 그래요. 예. 땅에 비녀를 이제 꽂고 곡한다 얘기처럼 옛날에는 그런 구절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우대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하려고 하는 의식들이 있고 제사라는 거를 좀 너무 업신여기는 것도 있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무당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좀 3년이라도 잘 우대해드렸으면 좋겠다. 어느 종교든 간단하게 차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3년이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걸 모르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제 5년이 돼버렸어. 종교적인 이유에서 5년이나 10년을 안 지냈어. 근데 이제 우리 회장님 얘기를 듣고 나도 이제 한번 좀 몇 년이라도 모셔야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 다시 제사를 지낸다고 해가지고 뭔가 그분들이 흠양을 하러 오는 거는 힘들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졌기 아닐 때문에.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떠한 길목은 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백중이라는 날이 있어요. 백중에는 맞아요. 모든 조상님들이 네. 이제 우대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날을 이용하셔도 되고 백중이요? 백중날. 백중이 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음력으로 7월 15일이에요. 음. 그럴 때를 이제 조상님들의 문이 좀 열리는 날이라고. 많은 귀신들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돌아가신 분이 원래 살고 있던 집에 계속 머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런 경우가 많죠. 이제 집안에서 돌아가시거나 뭐 병실에서 돌아가시거나 뭐 어떻게 네. 돌아가시든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기운들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제대로 제사를 안 지냈을 때 우리가 3년 전에 돌아가시고 3년 전에는 귀신이라 부르지 않아요. 그냥 백과 기라고 칭하지. 근데 3년이 지날 때쯤에 그 기운들이 더 응집하면서 확실하게 귀가 돼서 귀신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는데 넋거지를 안 해드리고 천도를 안 해드린다고 하면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고 이 이유가 우리가 천수를 안 누렸을 때 더 이럴 수 있어요. 천수를 누리게 되면은 저승사자가 찾아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천수를 누리기도 전에 내가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30세에 갔어. 그럼 그 7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은 사자님이 못 내려오세요. 그러면요?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데려갈 분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도를 해서 사자님을 청배해가지고 모시고 가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천도를 진행을 해드린 거예요. 확실하게 그분들이 오시고. 길을 열어주는 거네요. 네. 근데 그러한 게 없으니까 70년이란 세월 동안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고 객사가 됐든 아니면 뭐 안에서 돌아가셨든 병실에서 돌아가셨든 마찬가지예요. 네. 그 자리에서 머물고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 70년 뒤에 온다? 그것도 보장이 없어요. 이미 이 귀신들은 자기가 누구였는지 뭐였는지에 대한 기억들은 영혼은 이미 날아갔기 때문에 기운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장님들이 오신다고 해도 그 기운들은 정화가 되기가 어렵다. 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3년상 하잖아요. 3의 어떤 수비학적 의미가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삼신을 굉장히 우대했던 교거든요. 무교라는 것 자체가.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던 그 삼신 할머니의 삼신인가요? 네, 맞아요. 오, 삼신 할머니의 삼신이고 마구 할머니, 궁이 할머니, 소희 할머니 이렇게. 생을 책임지는. 네, 맞아요. 생과 죽음을 관장하시는 할머니가 마구 할머니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는 3의 숫자와 굉장히 가까운 민족이다. 그래서 저희도 3명이잖아요. 아, 그럼 좋은 의미네요. 네. 좋은 의미예요. 좋네요. 네. 그래서 제가 산모입니다. 산모입니다. 네. 산모임. 네, 감사합니다. 저번에 우리 이율님이 조상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따라오라 그런 꿈을 꾸면 정말 안 좋다고 하는데 네. 조상님 꿈이 다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좋은 꿈도 있는지. 물론 좋은 꿈도 있죠. 근데 이제 대다수 조상 돌아가신 분들이 나오는 거는 우리는 보통은 안 좋다고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걔 중에 어떻게 나오시냐에 따라 좀 달라요. 봤는데 얼굴도 통통하시고 되게 기분 좋게 나오시면은 우리도 그냥 조상님이 굉장히 편안해신다. 근데 이거는 제 가족 중에 이제 동생이 갔어요. 아유. 갔는데 그러한 꿈이 있어요. 너무 하얀 배경이에요. 천국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진짜 너무 지금의 현실보다 조금 더 미래 같은 느낌에 드는 그러한 곳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깨끗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근데 이제 막 이런 한복이 아니라 네. 평범한 옷인데 흰 옷들을 다 입고 있고 엄청 깨끗하게 나와요. 평상시보다 더 이쁘게 나와요. 네. 좋은 곳에 피부도 굉장히 깨끗하고 그런 꿈들은 되게 좋게 나온 거거든요. 좋은 곳에 잘 좋은 계시다. 곳에 잘 있다라고 일러주는 거기도 하고 조상님들 중에서 정말 잘 오신 분들은 대감으로도 올 수도 있고 지켜주려고 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소호령으로. 네, 소호령으로. 그러면 뭔가를 꼭 하나씩 가지고 오실 수도 있어요. 뭐죠? 물건이 됐든 그게 이제 지켜줄 수 있는 뭐 칼이 됐든 이야. 뭐 부채가 됐든 네. 어떤 거를 이제 좀 지시면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잘 껐다. 조상님이 지켜주려고 온 거다. 네. 예전에 이제 정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친척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제 꿈에 친척분 자제분이 와서 저한테 하얀 백합을 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받는 순간 그때 전화가 와서 깼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근데 돌아가실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나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그거를 전 그전까지는 이 꿈에 대해서 그런 건 없었는데 그걸 한번 겪고 나서 이게 좀 약간 뭐 예지력 그런 게 있구나 예지력요? 예. 그러게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런 꿈들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신적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되게 꿈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물이 축축하게 젖어 있고 뭐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럼 무조건 안 좋은 꿈이거든요. 축축하게 네. 나왔던 거 안 좋은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 너 어머니 모셔져 있는 그 곳이 굉장히 수맥이 흐르는 곳이다라고 하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안 그래도 축축하게 젖어 계셨어요.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정말 이해 안 가는 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돌아가신 조상님이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면 정 떼려고 그러는 거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꾸게 되었냐라는 게 관건이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살아있는 후손이 아직까지도 그리움에 잠겨 있다거나 아직까지도 못 놓고 가는 게 좀 컸을 때는 조상님들도 쉽게 발을 못 대거든요. 자꾸 뒤돌게 돼요. 내 후손 잘 있나 이렇게 보게 되고 근데 자꾸 뒤돌게 보게 되는 형상은 후손한테 안 좋아요.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저승과 이승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고 네. 저승에서 뻗치는 손은 가시손 안 좋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손마저도 뻗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을 떼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정 뗀다기보다는 이제 그만 좀 해라. 네. 그만 좀 해라. 네. 나는 잘 가겠다. 네. 이러한 의미겠죠. 알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오싹한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프샤크 VPN 꿀팁 잊지 않으셨죠? 꼭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의 링크 확인하셔서 꿀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